손절을 하고 나서 며칠 뒤, 길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본전 조금만 더 기다릴까.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행동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감정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공포, 불안, 조급함. 이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객관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피보나치 수열이란 아주 간단한 규칙을 가진 숫자 배열이에요. 처음 두 숫자가 0과 1이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앞에 숫자를 더해서 다음 숫자를 만드는 구조죠. 예를 들어 볼게요. 0, 1, 2, 3, 5, 8, 13, 21, 34. 즉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수학 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 씨앗 배열, 소용돌이 치는 조개 껍질, 나뭇잎에 가지에서 자라는 패턴 등 정말 신기하게도 이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바탕으로 만든 피보나치 비율이 주식 차트에도 쓰입니다. 그 비율이 대표적으로 0.236, 0.382, 0.5, 0.618 같은 숫자들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어디쯤에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오를 수 있을까 같은 것을 예측해 보는 거죠. 오늘은 피보나치 하나로 단타부터 스윙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분할 매수에서 손절까지 피보나치 하나로 모두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타는 전일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다음날 그 선에 오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익절이나 손절은 몇 %로 하겠다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관심 종목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그냥 거래량 많이 터진 것 중에 여러분 할 만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피보나치 조정대로 선을 그어 두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날 매매를 하면 되겠죠. 10%까지 넣으셔도 되고, 거래량이 많다 그러면 좀 짧아도 넣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연습은 이 정도만 해볼게요.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는데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차트 툴 편집 누르시고요. 분석 도구에 피보나치 조정대를 우측 화살표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 차트 툴 편집도 안 보인다. 전환을 눌러 보세요. 근데 이 전환 누르는 것도 없다. 그러면 위에 차트 툴바라고 있습니다. 보기에 차트 툴바를 켜시고 차트 툴 편집 누르시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쓰실 때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또는 시가에서 고점까지 아무 때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 되겠죠. 난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시가가 1360원, 종가가 1755원. 자, 이렇게 하면 이 비율이 나오죠. 그런데 이 되돌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볼 때는 38.2 그리고 50 그리고 68.1%를 보는데요. 그럼 이 23.6%는 뭐냐? 얘는 엄청 강하다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고 하면 보통 38.2% 첫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 23.6%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은 엄청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어 두시고요.
저장을 하려면 다른 화면을 한번 누르셔야겠죠. 종목을 이동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10% 이하 캔들에서는요,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정확하게는 최소 반등치인 23.6에서 5%, 10%일 때 23.6이죠. 그런데 9%면 만약에 23.6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신경 쓰시지 말고 10% 이하, 20% 이하, 그리고 상한가. 자, 10%에서 0.236, 그죠? 10%에서 0.5. 자, 20%에서는 0.236 해서 4.72%, 그리고 0.382 해서 7.64%예요. 30%에서는요 0.382 해서 마이너스 11.4%부터 매수입니다. 그런데 최소 반등치도 무시할 수 없으니 절충해서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날 오면, 여기 오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익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익절을 한다. 여기서 0.23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000원 RP인 구간도 있죠. 그러면 16,000원에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0.382에도 오면 매수해도 되겠지만 15,000원 0.50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환자는 안 하기로 했죠. 환자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 열받은 애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관심 종목을 고를 때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큰 이 첫 번째 터지는 이 구간 있죠. 여기부터가 이제 모든 기법의 시작입니다. 이때 당일에도 해먹고, 그죠? 설현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해먹고, 뒤에 피보나치 그어서 해먹고, 그 다음 D3 구간 또 해먹고, 새 나오고, 막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죠.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 거래량 주고 있고, 첫 번째 터졌을 때 이때 관심 종목에 넣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20%가 안 되네요. 20% 이하에는 어떻게 했죠? 두 번째 선에서 세 번째까지 23.6에서 38.2 매수 구간이죠. 여기 14,000원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든 23.6은 무시하시고 13,500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ELW나 선물하면서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최소 반등 어디까지 나온다. 여러분 굳이 23.6 안 맞추시더라도 내가 대충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죠? 반등이 나온다. 그럼 최소 반등치가 얼마라고요? 반의 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서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매매법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은 일봉상에서 저점과 고점을 그어 놓고, 그죠? 눌림이 어디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이 68.1%를 0.618을 깨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올라갔던 데까지 다시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기도 한데, 이 하나시스템 경우에는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졌죠. 기대감이 없어졌는데 다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상승하던 종목이 23.6%까지 되돌림도 안 온다면 엄청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23.6도 안 오고 올라갔죠. 엄청 강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23.6을 지지해 줬지만 두 번째는 깼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까지 온다고? 38.2. 그리고 되돌림 나왔죠. 깨면 50, 깨면 68.1, 깨면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에 비해서는 강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종목을 봤을 때 고점에서 저점 끊어놓고 최소 반등치
이 정도는 반등이 나오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점까지 끊어놓고 이 정도는 반등이 나오겠네. 올라갈 때 눌림에서는 23.6에는 정찰병 정도, 그리고 이제 38.2부터 보람 매수 비중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 셋 또는 하나, 둘 사고 여기서 이제 밀리면 손절인 거죠. 61.8%를 깨면 다시 내려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할 때도 똑같습니다. 새로 여기서 끄셔도 되고요. 이렇게 고점까지. 그리고 68.1%까지 와가지고 반등이 나왔죠. 또는 이 시작이 여기서부터니까 찐 상승이 이렇게 끄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갖다 두고 어떻게 끊느냐 따라서 매수 매도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많이 끄어 보시고 매매를 해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피보나치 조정대인 선마다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이때 최소 반등치나 50%까지 반등으로 볼 때 나의 평단은 그 이하로 맞춰야지 우리가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수할 때 50% 들어간다는 것은 손실을 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첫 번째 진입할 때 38.2에서 50%를 했다고 봤을 때, 그리고 68.1에서 50% 하면 평단은 여기 되죠. 그럼 밀림은 답이 없다는 거죠.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할 때는 1대 1대 2 그리고 4 1, 1, 2, 4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정말 굉장히 너무 비중이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다 보시면 여러분이 수익은 빨리 끊고 손실은 오래 들고 가기 때문에 수익 났을 때 뭔가 작은 것 같지만 100만 원만 들어가도 반대로 갈 때는 몇십만 원씩 금방 깨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이 있든 2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대 1대 2대 4로 나눴을 때도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1000만 원 같은 경우에 나누기 8, 첫 번째 들어갈 때 125만 원, 그리고 두 번째 125만 원, 그 다음 25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되겠죠? 그게 싫으면 첫 번째 1을 없애고 7로 나누셔도 돼요. 7로 나누면 142만원, 그리고 285만원, 그리고 나머지 넣으시면 되겠네요. 일단 본인의 매매 방법을 찾으실 때까지는 비중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액은 항상 작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연습을 해야지 멘탈이 나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이 방법 저 방법 매매를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적은 비율로 승률이 높은 매매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주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